네, 참고인 여만섭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을 운영했던 수동연상병원의 원장 여만섭입니다. 예, 참고인께서는 에이즈 환자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보신 일이 있으신데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셨나요? 7만 번 이상 만났습니다. 네. 최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감염인들의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핸드폰 앱이 동성애자 앱입니다. 이곳에 16남이라는 청소년이 올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남 알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이라는 뜻이고,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은 항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16세 된 아이가 자신의 항문 상태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자신의 항문을 판 대가로 3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동성애자 앱의 청소년 학생들이 성매매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청소년 에이즈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실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사진이고 조선일보에 나갔던 사진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그다지 무섭지 않은데 뇌세포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까지 가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동성애로 인해서 항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어서 항문이 터지고 24시간 피가 줄줄줄 나오고 여기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몸이 파괴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댁에서 생활할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시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상태로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평균 입소 연령이 41세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중학교 여학생이 방금 보신 그런 앱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가 감염된 사실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그 친구가 40대 이후에 혹시 이런 삶을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에이즈 환자는 지금 거의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 치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고 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급기 에이즈에 감염돼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걱정했던 것은 에이즈 약이 혹시 비싸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공립병원에 이 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공립병원은 공공진료라고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기 때문에 약가단체가 저렴하고 굉장히 양심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문자인데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답변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올리면 한 달에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 알약값이 600만 원입니다. 이 알약을 먹으면 에이즈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증식되는 것을 억제해서 30년을 더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에이즈 관리의 기본이 되는데 이 약값 600만 원이 한 달에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병원에 90%인 54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게 되고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지역 보건소를 가서 제출을 하면 현찰 6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게 돼서 600만 원 에이즈 알약값이 매달 환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비,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1일 1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가의 간병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간병 비용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 뒤에서 그 아기가 학대를 당해서 울었던 그 엄마를 보고 저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에이즈 환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정말 이런 불쌍한 가정들도 많은데 뭔가 좀 형평성 있게 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 같은 병원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 즉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보다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것은 동성애 사이트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놓고 나자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동성애자들 스스로의 글입니다. 노콘은 노콘돔의 준말로 콘돔 없이 성관계하는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콘돔 없이 성관계하다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100%다 해결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인해서 동성애 단체 사이에 에이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에이즈 예방 사업 제대로 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에이즈 복지 정책과 에이즈 예방 정책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자필 탄원서는 30대 에이즈 환자가 직접 손으로 써준 탄원서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친구가 본인이 동성애를 할 때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전혀 듣지 못했고 동성애와 에이즈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정보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모르고 계속 동성애 생활을 하다가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됐다라는 내용이면서 제발 국가가 나서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밝혀서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에이즈 교육을 제대로 시행해 주어서 자신처럼 에이즈에 걸려서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는 동성애자들이 없게 해달라라는 자필 탄원서를 써줬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병 정보에 들어가 보니까 에이즈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성 의원님께서 정은경 센터장님께 정은경 본부장님께 동성애와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한 명확성이 게시가 돼 있나라는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뉴스를 통해 봤는데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라고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이즈에 대한 기본 정보 자체가 질병관리부 홈페이지에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 그리고 에이즈가 걱정된 사람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크게 돈이 들지 않는 교육과 홍보, 예방에 조금 더 질병관리부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에이즈 사회적 비용이 4조를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은 에이즈 복지 정책 위주로 끌고 가기에는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방 정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의료계 현장에서 볼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복지 정책에 치우쳐져 있고 에이즈 예방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주필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요만섭 청구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예,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이나 의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익명검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제가 에이즈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를 가게 되면은 절대 제 신분증이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은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쓰고 일주일 뒤에 꼭 전화로 확인을 하라고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제가 보건소를 일주일 뒤에 방문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은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제 얼굴을 한번 싹 보면서 이제 토끼 씨는 에이즈 환자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에이즈인 것을 알면 안 된다라는 게 익명검사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에 질문을 올린 것처럼 이 남성 같은 경우 네이버에 올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조촌을 가야 되는데 에이즈 익명검사 후 만약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 보건소가 나를 창조촌 못 가게 막을까봐 나는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시답이 어떻게 달려나면은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모르고 보건소 직원도 모르고 당신만 하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라라 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저는 에이즈 테러가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러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익명검사가 사실은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의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실행된 건 맞는데 다만 이거에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본인들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은 좋지만 그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명검사를 통해서 에이즈로 판명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감염내과에 가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을 받게 되는데 약을 처방받을 때는 국가의 관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가 약 11,0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유엔 에이즈 통계법에 의하면 그 3.8배가 전국의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약 5만 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중에 약 10,000명만 정부의 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4만 명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점에서 익명검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익명검사의 부작용인 에이즈 테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단 익명검사를 통해 받은 이후에 약을 타기까지 그 최소한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